자, 먼저 현재 시점 리플 코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단기 고점 돌파 이후에 직전에 돌파한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1월 24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상이 되어 있고, 이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0.5%포인트까지 인상시켜버리는, 기존에는 0.25%포인트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0.2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단기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 단기간에 그려나가면서 저희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해당 4,360원 라인에 대해서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박스권 만들어 나가는 흐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지난 11월, 12월 달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돌파 이후에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개미 털기가 구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횡보하면서 개미 털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 고점 라인에서 거래량 자체가 붙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신규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거,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코인의 흐름, 하락하는 흐름이 없죠. 한마디로 현재 매도세, 팔고자 하는 리플코인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세도 적은 시장, 다만 RSI 지표상으로는 현재 과매수 구간까지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RSI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지난 50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저점 형성하고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눌림목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 경우 50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단기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눌림목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10%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매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실제로 오늘 시장 눌림목 찍고 정확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양봉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고점 찍고 나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하락 채널 박스권 하단부에서 나오는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24일 일본발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박스권의 상단 채널 부근인 10.5% 부근까지만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다음 주 명절에 엄청난 김치코인, 알트 잡코인들 위주의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라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 같은 경우 명절 시즌만 되면은 알트코인, 김치코인 위주로 강력한 폭등장이 형성이 된 바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상으로도 알트코인 도미넌스상으로 단기 저점을 찍었고, 그렇다면 당분간 알트코인 위주의 강력한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주일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트코인 공부해 놓으셔야 된다. 중장기 비중 같은 경우는 리플코인 모아나가는 전략, 그리고 단기 비중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위주로 단타 수익 내시면서 이번 명절 연휴 끝나기 전에 막바지 즈음에 수익 보고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명절 연휴에도 영상 업로드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서 한 차례 강조 드린 바가 있었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측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해서 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소 실망감들로 인한 실망 매물들이 매도세로서 쏟아져 나오면서 단기 조정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트럼프 취임한 지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 하락일 뿐이지 다시 반등 줄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간 친암호화폐 성격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술에 배부르랴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앞으로 서명하게 될 200개가량의 행정명령 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측에서 오히려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브 여러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트럼프가 저점 매수를 최대한 많이 해놓기 위한 암호화폐 언급 자체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1월 24일 일본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4가지 시나리오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투자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 발동이 오히려 더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해서 발동시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악재,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 자체가 뜸들이다 보니까 겹 악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조정이나 횡보 구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명령 자체가 다소 늦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일단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 일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암호화폐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는 경우, 이거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도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동시킵니다. 이런 시나리오 흘러가게 되는 경우는 시장이 강력한 폭등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200개 서명안 중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하고 계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 소통 나누면서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댓글들 전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설 연휴 명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 위주의 김치코인, 잡 알트코인, 이렇게 잡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폭등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플 흐름보다는 더욱더 크게 기대되는 게 이런 단기 잡 알트코인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호재성 이슈가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측에서 TGA 잔고에 대한 감소 전망을 남기면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자체가 36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 측에서는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는 부채 한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할 건데, 이런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 가지고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 잔고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부채 한도 자체가 36억 달러 맥시멈치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 재무부의 현금 운용을 위한 잔고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미국 정부 측에서 해당 TGA 잔고에 대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다양한 기관의 상업은행 계좌로 이동이 되는데, 이런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현금 돈다발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상업은행의 준비금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준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에 따른 TJ 잔고 감소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에는요,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진 바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TGA 잔고 감소 전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폭등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해당 TGA 잔고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리플 코인까지도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전망치에 따르면은 이번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도입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그리고 CBDC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CBDC의 생성에 대해서 결코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CBDC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CBDC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CBDC 대체로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달러 패권 유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 측에서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리플랩스 측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LUSD 시가총액 전망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그렇지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XRP 수요 증가 그리고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리플 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리플이 10,000원을 달성하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지 댓글로 적어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리플에 대한 기대감, 관심, 목표하시는 타점들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 코인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목표 타점까지 잘 끌고 가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마 리플 코인을 보유하시면서 이게 상승해도 걱정, 또 하락해도 걱정, 이런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더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 그때 살 걸 그랬나, 그때 팔 걸 그랬나, 단기 고점에 팔고 단기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혼돈과 각종 생각 속에서 흔들리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10,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계획을 하신다면 1년 혹은 2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업비트, 유튜브, 인터넷 여러 가지 코인과 리플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그냥 눈과 귀를 닫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플이 지금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도 보지 마세요.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생각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장기 투자의 큰 적은 뭘까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아니면 파월의 연설, 아니면 일본의 금리 인상,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단발적인 이슈들, 아니면 코인 시장에 대한 악재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이유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요, 본인 스스로입니다. 내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상승해도 걱정하는 것들 하락해도 걱정하는 이런 내 투자 심리가 내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했고 당장에 소비를 해야 되는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목표하고 있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눈과 귀를 철저하게 닫아보시고 순수하게 리플이라는 코인만 그냥 믿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코인신사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조회수, 좋아요 올라갈수록 저한테 도움도 되겠지만요. 오히려 영상을 보지 말고 눈과 귀를 닫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서 투자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상 궁금증과 호기심 이런 심리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정말 잘 버텨도 한 달 이상 안 보고 있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무의식 중에 유튜브 클릭하거나 아니면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일어나자마자 업비트부터 켜고 현재 리플 가격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혹은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내용들 때문에 사실 100% 눈과 귀를 닫고 장기 투자로 간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기 투자로 하는 방법이 정말로 쉬웠으면요. 누구나 다 수익 보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저점을 100% 맞출 수 있고 고점을 100% 정확히 맞출 수가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투자 시장은 모두가 잘 될 수는 없는 냉정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봤으면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시장인 거고 반대로 누군가가 수익을 본다면은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영상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적당한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 안내드리는 이유도 너무 집착하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오히려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건강한 투자 매매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리플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